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우선 주식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번 이태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으로 젊고 고운 많은 어린 친구들이 또 안타깝게 어, 이런 참사를 좀 당했는데요. 그에 대한 뭐 작은 마음이나마 고인들에게 전하는 애도를 좀 전하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간밤 미 증시가 그래도 거의 3% 가까운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사실 무난하게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새벽에 일어나서 월스트리트 저널 지난번 시장에 파동을 만들었던 릭 티마리우스라는 기자의 기사를 보면서 참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는 뭐 비중을 두고 보진 않았고 거의 테마 위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일단은 시장을 대응했었는데요. 뭐 다가오는 FOMC 뭐 많은 그리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 그런 이번 11월에 FOMC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한 정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또 아이디어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에 따른 연주 긴축 완화 기대감과 삼성전자의 강세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등 바닥권 서비스 업종 등의 반등 FOMC 이후 단기 반등을 위한 몇 가지만 확인이 된다면 시장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기대감이죠. 네, 기대감이에요. 생각보다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면 지금의 시장이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면 일정 부분 매물 소화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단기적인 불확실성, 즉 FOMC라는 불확실성,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불확실성, 그리고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만큼 많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관점 속에서 시장은 그래도 4분기에 뭐 더 나쁘겠어라는 기대감이 저는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미 있는 지수의 돌파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는 뭐 2차 전지 몇 개, 그다음에 대형주 몇 종목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훈풍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지수가 일정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도 저는 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희망 잃지 않고 시장을 바라보면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양 시장 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변동성도 컸고 코스닥이 한때 고점 대비해서 거의 1% 가까이 밀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10시 이후에 10시 이후에 나스닥 선물이 살짝 움직였는데 뭐 외국인의 대량의 선물 매수 그렇게 대량도 아닌데 아무튼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시장을 단계에 좀 끌어올리고 마감이 됐습니다. 뭐 오늘 코스피 시장을 다 이끈 거는 뭐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의 힘 그리고 오랜만에 네이버 카카오 등등 서비스 업종의 반등에 힘입어서 좀 주가 지수가 좀 올라왔고요. 그냥 코스닥은 그냥 평이한 흐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종목이 쏠림이 심하고 잡주들이 움직일 때 어설프게 단타 매매보다는 최대한 종가 무렵에 종목을 본다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을 최대한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고 소수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게 지금 시장에는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웨이 상승장 그리고 원웨이 테마장 안에서 시장에 테마의 대장이 나오고 섹터가 나와서 돌아가면서 올라갈 때는요 단타 매매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뭐 시황에 앞서서 네옴시티도 상당히 오랫동안 끌었죠. 거의 3개월 동안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고 리튬 관련해서 코리아 SE가 처음에 시발점을 끊고 강하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뭐 금양이 바톤 터치를 하고 오늘은 황산 리튬 이슈로 이수학이 올라가는 등 이쪽 섹터도 상당히 오랜 기간 테마를 끌고 왔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결코 낮은 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타가
단기 매매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바닥권에서 튀어나온 종목군들 대다수가 낙폭과대 위치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올라갈 때 많은 매물대의 저항을 맞게 되죠. 역배열에서 올라올 때는 이 돌파를 하더라도 귀신같이 이 저항에서 투매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돌파가 어렵다 라고 보여지고요. 신고가를 치고 가는 종목군들은 돌파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래서 무섭지만 강한 대장주 안에서 돌파 매매를 하고 눌림 매매를 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확실한 모멘텀과 이슈가 발생을 하고 나서 정가 무렵에 대응을 하는 게 훨씬 이상적인 매매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네요. 자, 간밤 애플바이 실적 이슈가 미 증시 전체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국내 증시 개장 전 약간의 찝찝한 기사가 아마도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을 조금 무겁게 만들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수로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놓고 본다면요, 굉장히 많이 싸지고 자리 또한 대부분 나쁘지 않은 자리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심각한 금융 리스크만 없다면 더 빠질 자리도 저는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널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이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시장이 원하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매물을 소화하며 스마트머니의 입성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이번 FOMC 이후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는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면 될 듯 합니다. 장전 지지난주 시장을 상승시킨 닉 티마리우스 기자의 기사가 이번에는 미국인의 돈이 많고 경기가 좋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상단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러한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기사를 쓰면서 이러한 부분이 시장을 조금 짓누르는 요인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난번 이 티마리우스 기사로 인해서 시장이 폭등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뭐 말이 좋아서 피봇이지, 피봇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 보고 피봇이라고 하기 때문에 연준의 피봇 기대감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조금 들어 올려줬는데요.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속도 조절이 아니라 더 높은 금리로 더 오래 유지할 것이다,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찝찝한 기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원래 같으면 2~3% 급등도 나올 수 있을 법한데 생각보다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게 이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나오는지 아닌지가 아주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 FOMC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까지로는 공화당이 유리한 가운데 연준은 금리 관련 많은 딜레마에 봉착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지금 당장 정책의 변화가 나와버리면 연준으로서는 정책 신뢰가 상실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아서번즈와 폴 볼커 두 분이 있죠. 아서번즈의 이 조급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더 큰 시련을 맞고 더 큰 폭락을 맞았던 미국의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월은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어떻게 정책이 변화가 되는지 일단은 봐야 되고, 희망은 갖되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희망은 있지만은 뭐 어느 정도 괜찮을 수도 있겠지 정도, 뭐 대신 큰 기대를 가져버리면 우리가 베팅을 세게 해버리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는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의 중간선거가 공화당 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전쟁 지원이 적어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또 민주당에서도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빠른 뭐 휴전, 뭐 전쟁 지원을 뭐 미국이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 쪽이 예를 들어서 상하원을 다 잡아버린다면
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잡아버린다면 전쟁 지원이 적어질 것이고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며 반대로 친환경 섹터에는 불리한 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감세 정책을 밀고 가게 되면 지수가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어떻게 부각이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때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리미리 준비는 해놔야 되겠죠. 어느 쪽이 우세하고 어느 쪽이 집권을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수혜가 되고 반대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섹터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하락 지속 이 부분을 보면서 1등과 2등의 차이인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감산이 없다라는 점은 뭐 치킨 게임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감산하는 친구들의 점유율을 우리가 뺏어오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일 네이버, 카카오 등 서비스 업종들이 일단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금리의 이 인상폭이 예를 들면 빠른 시일 내에 종료가 된다면 이러한 이 빅테크 기업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그간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짓눌렸다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모습도 나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최근 끌어올리는 시장 속에 이러한 종목군들의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어서 지금부터는 같이 체크를 좀 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최근의 경우 아주 높은 구간에 있는 테마 대장이 더 가는 장세라 초보자는 절대 그 윗 구간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서는 안 될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새로운 테마가 안 터졌는데요. 자, 하나하나 보죠. 주말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1단계를 수주하면서 원전주가 오늘 시가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귤적 반등을 좀 하고 장막판에 살짝 밀리면서 뭐 약간 좀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정확히는 5시 40 몇 분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시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50분에 놓쳐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좀 올릴 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끝내 원전주를 좀 못 샀는데요. 일단 뭐 규모를 굉장히 크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40조 이상 수주 기대 2단계는 좀 적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말이 나왔다가 300억 달러 그러면은 400조 42조 규모라고 하니까 일단은 시장의 단기적인 오전 기대감은 좀 이어질 수 있을 내용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 밖에 이제 오늘 보면은 종목군들 하나하나 보면 2차전지 오랜만에 LG엔솔이 좀 쉬어가고 삼성 SDI는 여전히 강세 유지하고 있으며 2차전지 섹터들 오늘은 좀 쉬었는데 일단 내일 시장 흐름에 맡겨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 하나하나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최근에 보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1000억 이상 넘는 종목이 20종목뿐이 안 되고 보통 오전 뭐 11시까지 1000억 이상 넘는 종목이 굉장히 귀한 시장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래대금 많이 들어오고 수급이 괜찮은 종목 안에서 종목을 계속 발굴하고 찾고 또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에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좀 하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자, 지수 좀 볼게요. 자, 코스닥이 먼저 코스피 먼저 보면 최근 몇 거래일 동안이죠. 한 2, 3거래일 동안 23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좀 보였는데 이런 구간을 박스를 뚫고 코스피가 올라간다. 그렇게 된다면은 또 이 위에 구간까지 트라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좋은 모습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보다시피 다우가 나스닥보다 훨씬 좋은 거랑 똑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최근 이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데 이러한 박스권이 돌파가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조금 힘을 모으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뭔가 이슈가 생기면서 올라가고 하는 게
좀 그때가 진정하게 좀 시장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턱을 제가 다쳐서 말이 자꾸 새는 것 같아요. 발음이 잘 안 되고 이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턱이 안 좋아서 발음이 자꾸 새네. 자, 삼성전자 보죠. 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결과론적으로 SK 하이닉스는 하락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큰 폭의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방향을 좀 바꾸는 모습이고 반도체 감산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삼성전자가 이끌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끄는 장세가 지속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지속해서 좀 관찰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은 퍼센트지를 대응한다든지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오히려 관찰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물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여전히 매우 수급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몇 차례 지지받고 다시 달려갈 것 같고 삼성 SDI는 조정 없이 지속 우상향 중에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군들도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뭐 오늘 밤에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혹은 FOMC 이슈로 인해서 잠시 급락을 했을 때 그때 들어가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가면 과거에 제가 포스코 케미칼도 급등 이후에 이러한 자리에서 내려오면 들어가면 된다. 뭐 에코프로도 이런 자리에서 내려오면 된다. 똑같습니다. 주도주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갈 때 따라 잡기보다는 눌렸을 때 기다렸다가 종목군들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G2파워 원전부터 좀 볼게요. G2파워가 시가의 개파락을 뭐 거의 5% 정도 출발을 하고 장중 마이너스 7%대까지 좀 밀렸었는데 G2파워만 본다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도 G2파워는 시가 아래에서 좀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다가 뭐 시가부터 좀 밑에까지 했는데 평단이 좀 높아져서 반등할 때 일단은 좀 짧게 좀 대응을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흐름에 만에 하나 오늘 사인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그 개인적인 우려감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내일 갭이 굉장히 높게 뜰 것 같은데요. 흐름에 따라서 시세가 한 차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시세가 여기서 흐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버린다든지. 그래서 내일도 G2파워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판신기계도 2등 종목이죠. 2등 종목도 여기에서 올라간다든지 일단은 G2파워가 상한가에 가게 되면 판신기계도 매우 센 모습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반등이 좀 나오겠죠. 내일 아마 반등이 뭐 21선을 타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한전기술은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좀 보기는 그렇고 뭐 한전산업 얘도 별로고 그렇네요. 자, 11월 3일날 공공기관 정부기관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뉴스를 카페에 좀 올려놨는데요. YTN이 과거에 지분 매각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좀 했었고 바닥 구간에서 일단은 바닥을 지지하고 여기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매수를 해서 가져가고 있고 뭐 밑에 구간에서 비중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50% 매도하고 일단 평단가는 낮은 구간에서 좀 종목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종목도 11월 3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좀 밀렸다가 이렇게 시간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1월 3일이니 내일 1일, 내일 모레 2일 한 이틀 정도 더 시세를 보면서 뭐 6,500원, 뭐 7,000원 구간에서는 저는 매도로 대응을 잡으면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관련주들 몇 개 좀 보죠. 어제 급등을 했던 금양인데요. 어제 400억이 넘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장 막판에 약간 인위적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굉장히 또 강하게 좀 올라가는데, 과거에 이런 차트들이 몇 개 있어요. 한국 BNC라는 종목,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쏘고 쏘고 그러다가 끝에는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과거에 신풍제약도요, 막판에 급등을 쏘고 급락, 이런 거. 그래서 고점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막판에 이게 시세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금양에서 그런 탄력적인 시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이 이미 1조 6천억까지 오른 상태에서 추가로 더 간다? 조금 어려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큰 모멘텀이 있어서 이런지. 일동제약도 마찬가지고요. 막판에 이렇게 연 이틀 딱 올리고 뭐 이렇게 하고 쭉 급락하고 그렇지만은 이런 시대를 풍미하는 대장주는 절대 한 번에 종목이 죽지 않기 때문에, 또 밀려도 다시 올라가고 또 밀려도 올라가고, 그런 모습은 중간중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제 400억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상한가 아래 구간에 들어가서 오전에 반등할 때, 오전에도 반등이 한 7% 정도 나와서 이렇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전일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깨졌던 구간을 이 박스권을 재돌파할 때 들어가서 뭐 고점에서 좀 팔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금양은 아마 매매를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쪽인데요. 한미글로벌을 말씀드리면서 세아 특수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후발주자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세아 특수강도 잘 가는 모습이고, 한미글로벌이 근데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너무 구간이 높아서 매매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관망으로 좀 종목을 바라보며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많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좀 많이 높지 않나 싶고요. 자,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하이텍이 지난주 금요일날 보이예수 물량이 출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는데, 오늘부터 KB 쪽으로 이 폐배터리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수급도 일정 부분 들어왔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수급이 들어왔던 이런 자리들, 혹은 어제 박스권을 돌파했던 뭐 지지 구간까지 밀렸을 때 종목을 좀 보는 게 눌림 매매 차원에서는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12만 8천 원, 뭐 13만 원 정도 언저리 라인에서 좀 보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가 이때 굉장히 좀 크게 빠지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면서 좀 급락을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1조가 넘는 매물이 좀 출회가 됐죠. 당연히 이 구간에서 이 매물을 누군가는 흡수를 했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돌파하면 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시그널이 뭐 이렇게 하다가 나왔을 때, 그때 정도 네이버를 한번 공략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악재가 있지만서도 기본적인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돌려가는 과정에 있고, 굉장히 오랜만에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보면 정배열화가 이제 며칠 있으면 만들어질 겁니다. 5일 이평선이 10일 이평선을 돌파할 것이고, 10일 이평선도 20일 이평선을 돌파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돌파하고 눌릴 때,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준 자리까지 밀릴 때 종목을 보게 되면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이버 새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빠져야 될 자리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생각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수급도 최근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연속성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휴마시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지분이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만 한다면 되겠다 싶네요. 오늘 오랜만에 이 쌍용차 이슈가 좀 발생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좀 매매를 좀 했었고 뭐 이런 구간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갔습니다. 항상 돌파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이슈가 터져야 되고 거래가 터져야 되며 합리적이어야 되며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라인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종목의 가장 강력한 매물대는 이 갭이에요. 갭하락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 갭하락을 맞고 떨어진 자리를 거래를 실으면서 돌파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죠. 근데 너무나 빨리 올라서요. 너무나 빨리 올라서 뭐 회원님들한테 뭐 추천드리기도 어려웠던 것 같네요. 그래서 얘는 의미 있는 라인을 칠 때 바로 좀 시장가로 들어가서 매매를 좀 잘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매매를 좀 잘 하고 나왔던 것 같고요. 금양 그리고 화청기계라는 종목도 오늘 좀 매매를 했었는데 거의 돌파 매매 성격으로 몇 차례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는 상한가에 좀 들어갈 것 같아서 좀 매매했다가 시간 외에 그러니까 반은 팔고 반은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의 첫 타임에 일단 4,700원 뭐 최고점 구간에서 나머지 반은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좀 마감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상한가가 딱 한 종목 나왔죠. 이수화학이라고 딱 한 종목 나왔는데 이 종목 자체가 원래 상한가를 안 가는 종목이 오랜만에 좀 상한가에 나왔습니다. 이 종목의 끼라는 거는 무시를 못하는 게 상한가에 들어가도 갭을 많이 안 주는 습성이 좀 있는 종목이라 뭐 상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내일 갭을 뜨고 이런 지지와 저항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갭을 뜨고 갭이 낮다, 갭이 높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지지 구간을 활용해서 매매를 해도 될 종목이기 때문에 이수화박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내일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요 며칠만 있으면은 뭐 의미 있는 변곡도 나올 것이고 그동안 좀 우려했던 뭐 FOMC 우려도 사라질 것이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 이슈도 끝날 겁니다. 시진핑의 3년임 이슈도 2, 3일 안에 끝났기 때문에 시장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악재보다는 호재를 좀 더 민감하게 반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을 놓고 보셨으면 하네요.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